자매의 핫코인,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.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앵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잘 쉬셨나요? 더 아름다워지셨네요. 더 아름다우십니다. 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화요일은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. 며칠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기운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무겁게 브리핑을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온체인 분석 쫙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은 그래도 좋은 정보도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어지러운 시장이지만 이 시장을 잘 안다면 우리가 또 이 시장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.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은 이더리움의 수급 동향을 잠깐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크립토컨트 사이트에서 이제 온체인 분석을 보러 갔다가 좀 흥미로운 온체인 차트가 있어서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 이 전쟁 우려감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관한 여론들, 동정 여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트위터에 이 암호화폐를 기부할 수 있는 지갑의 주소를 공시하기도 했었죠.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기부금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보게 됐는데 암호화폐를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부를 하는 비율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이 56.4%로 좀 압도적으로 많은 기부의 수단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 31%인데 크립토컨트 사이트에서 이러한 기부금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 통계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잠깐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.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3월 2일부터 이 온체인 지표가 좀 계속해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보면은 뭐 지금은 조금 이러한 기부금 자체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또 암호화폐 기부를 통해서 전쟁의 어떤 우려감에 빠진 전쟁에 좀 아픔을 겪고 있는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기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함께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좀 동참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실제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보시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기부금,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부한 그 수량에 따라서 먼저 이제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나타나준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좀 같이 급등해주는, 바로 다음날 급등해주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이런 기부금이 전체적인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온체인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기부를 통해서 전쟁에 좀 힘듦에 빠진 국가들을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코인 투자자로서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온체인 지표는 좀 많이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. 일단은 최근에 이더리움 시세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분석을 많이 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전체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총 입금량을 토대로 이더리움 온체인을 잠깐 집어드릴까 합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 못지않게 좀 하락을 해줬는데 보시면은 이 거래소 입금량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입금량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 가격 시세에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도 이 거래소 전체 거래소 내에 있는 이더리움 거래소 입금량이 좀 크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 가격도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거래소 내 입금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실시간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
계속해서 보자면은 근데 최근에 아주 최근은요. 바로 어제까지의 지표만 하더라도 이제 전체 거래소 내 이더리움 입금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바닥 구간은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를 좀 가지고 왔고요. 이어서 평균 입금량도 한번 보신다면은 평균 입금량 역시도 이더리움의 이제 거래소 내에 있는 이더리움의 평균 입금량도 굉장히 많이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큰 하락을 좀 겪으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 형성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거래소 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입금량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이더리움은 간단하게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. 여기서 또 앵커님과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앵커님도 이제 네. 저와 함께 암호화폐 기부를 조금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? 네, 정말 주변에서도 이제는 네.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암호화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워낙에 좀 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걸 또 노리고 스캠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기부를 동참하실 분들은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로 입금하시면 제일 안전하다고 하니까 오늘 네. 한번 저도 해볼까 봐요. 그쵸, 네, 소액이라도 저희가. 네, 좀 정말. 네, 네. 암호화폐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또 새로운 의미가 네. 갖는 것 같습니다. 소액이라도 저희가 한번 오늘 좀 가능한 선에서 한번 마음을 보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정말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뭐 사기라든지 뭐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공식 트위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알려준 지갑의 주소로 기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부는 어차피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. 본인이 이제 마음이 우러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러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와 함께 또 기부를 동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간 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방송이 또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또 쉬게 되는 날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타깝게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실히 좀 약세장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약세장 속에서 우리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.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던지는 것들을 이제 장기 홀더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품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가격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던 이유들은 우리가 이때 또 좋은 시그널들을 받아서 가격이 또 상승을 해줘서 이제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진 않을까라고 했던 좋아했던 그 시점들이었습니다. 저도 방송에 함께 출연을 했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좀 거시적인 이유들도 있었죠. 굉장히 그런 전쟁이라든지 또 나스닥 하락이라든지 그런 거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좀 하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포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우리가 조금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우선은 제가 오늘도 글래스노드 리포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30일간의 거래소 순유입 EMA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내 포지션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입금량이 거래소 내에 많으면은 요 0이라는 기준선을 집중을 해주시면은 0이라는 기준선으로 위쪽으로 녹색으로 좀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거래소 내에 출금량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거래소 내에 거래를 하려고 입금하려고 하는 그러한 양보다 내가 콜드 월렛에 보내는 출금량이 많게 되면은 이 0 아래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죠.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시즌은 우리가
2021년도, 그러니까 작년에 총 2번의 불장을 겪었잖아요. 그 첫 번째 불장, 작년 이제 상반기에 활활 타올랐던 그 불장에서 보시면은 이 30일간의 거래소 순유입 EMA 역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. 즉 이제 거래소 내로 좀 출금되는 양이 많다라는 거고,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부족하고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야말로 우리가 불장을 겪었었죠. 그리고 정말 이제 기가 막히게도 이 고점 상태에서 거래소 내에 유입되는 양이 극도로 많아집니다.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 가격쯤에서는 내가 팔아야겠다, 던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진 거죠. 아니나 다를까 하락장을 우리가 또 이렇게 겪게 됐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불장에서도 역시나 이 30일간의 거래소 순유입 EMA는 빨간색으로 0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가 최근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. 최근에는 약간 녹색 표시가 살짝 드러난 상태입니다. 녹색 표시가 살짝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하락장이 오는 건 아닐까. 상승장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는데 찔끔 상승하더니 하락장으로 오는 게 아닐까요?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중요한 부분은요,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, 거시적인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, 이 작년 5월 달에서 7월 달, 즉 작년 불장을 끝나가는 그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그때만큼의 유입 수치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안심할 만한 그러한 위치다, 좀 안심할 만한 지표다라고 글래스노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는 여론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팔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을 텐데,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런 심리들이 크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어서 좀 추가적인 보조적인 지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소비된 1년 이상의 코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비된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가 된 코인들 중에서 1년 이상 보유된, 즉 장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팔았느냐,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코인인데요. 이 수치 역시도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표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1년 이상 된 코인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을 때는요, 보시면 이렇게 불장이 연출이 돼요.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 이상 된 코인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거면은 하락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늘 장기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마인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1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기 투자자입니다. 장기 투자자분들은 본인들이 이 코인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낮은 가격에 코인을 매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장기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서 물량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이 조금 강세장이구나,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제대로 평가가 받고 있구나,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표도 우리가 약세장, 강세장을 파악할 때는 좀 중요한 지표로 쓰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 1년 이상 소비된 코인 역시도요, 좀 그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. 이 말인 어떤 거냐면은, 물론 시장에 위험성이 없기는 하지만은 장기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는 지금 약세장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빨리 말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동성이다라고 해서 콜드 월렛에 얼마나 이 비트코인의 수량이 많은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,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거의 최고치를 좀 찍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,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비유동 자산이 이렇게 많이 증폭을 하고 있어요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
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투기라든지 뭐 단타를 해야겠다라는 가치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산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부동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지갑에 넣어놔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많이 생겼다. 즉 이제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자산의 가치로 충분히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런 지표다라고 좀 시사적인 부분들까지도 글래스노드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빠르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한 거시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요. 비트코인 홀더들,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요, 우리가 이러한 약세장에서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잘 쥐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가 언제 역전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상승장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. 그 시점들에 관해서는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살펴봤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성투하세요.